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129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국인 씨가 예전부터 이 원주의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코너를 하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읍면동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지역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순수한 의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예전에는 그 읍면동을 다루는 뭔가 잡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하셔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원주 아는 척 코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약간 이런 읍면동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로컬의 로컬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 AB 컬처라고 추억의 이름입니다. 네. 아는 사람은 아는. 네. 그 원주 원도심의 이런 다양한 스토리나 아니면 뭐 문화 행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게 그런 ABC 도로에서 따오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 원일로, 평원로, 중앙로. 2017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여기 행사에 몇 번 참여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저희 그래도 야심차게 뭐 간이 소식지도 만들고 그래서 뭐 미로시장 이런 데 비치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도 뭐 원주에 오래 살았지만 그때 되게 그런 원도심의 다양한 스토리들, 뭐 이게 숨은 이야기들, 뭐 거리, 뭐 ABC 도로의 유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원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애초에 제가 약간 이런 역사 이런 데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 숨은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를 느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형태들로 원주의 이런 읍면동 하나하나에도 이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약간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사실 공감하는 게 저도 원주 산지 이제 한 9년, 10년 돼가죠. 네. 잘 몰라요, 읍면동에 대해서. 맞아요. 제가 방곡 관설동 살고 있는데 여기 설명하라고 하면은 뻔합니다. 뭐 혁신도시 있고요. 뭐 민주당 덧빠지고요. 또 정치 덕후다 보니까 요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뭐 홈플러스 있고 이런 그렇죠. 이제 시설들 위주로 시설 얘기를 위주로 하게 되죠.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에 뭐 어떤 특징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뭐 지명의 유래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 제가 옛날에는 저 이화마을 살았거든요. 저 단계동에. 네. 이화마을 유래 아직도 몰라요. 그래도 모름지기 살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가면 이제 지리도 헷갈려요. 저 솔직히 귀래면, 불호면, 소초면이 어디쯤 있는지 이제 원주시 지도를 이제 백지로 놓으면 사실 찍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원주 아는 척을 하고 있는 마당에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가볍게 아까 좀 이제 역사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구술사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거기까지 가기는 우리가 좀 무리가 아직은 어렵죠. 좀 가볍게라도 저 읍면동 전반을 좀 훑어보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면 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인 씨의 그런 제안에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 이런 어떤 지역의 정보를 살펴보는 데는 이 사이트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나무위키. 요즘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안 하고 나무위키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만들어낸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뭐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오늘날의 어떤 사관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나무위키는 특성상 좀 더 일상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실제 사는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트리비아처럼 적은 내용들 그런 게 또 묘미이기 때문에 한데 모인다는 점에서 나무위키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정보를 알아가 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원주시 25개 읍면동을 나무위키로 읽어보는 시간을 이 코너에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척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곳씩 읍면동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우리 국인 씨가 살고 있는 원주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일산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돼요.
아주 간단한 우리 동네 이야기. 읍면동전. 나무위키에 일단 일산동 이게 세 글자를 검색하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이 나오고요. 여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그러니까 전국에 일산동이 아마 세 개가 있는 있네요. 것 같아요. 네. 이 검색 결과로만 보면은.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그렇죠. 네,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일단 일산동은 16통 101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을 뜻하죠. 네네. 그러면은 한 20개에서 100개의 가구를 묶어서 하나의 반으로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반장을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가 여기에서 이제 이 반상회가 이 반에서 열리는 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 이 반이 101개가 있다. 일산동에. 그리고 5개에서 15개 반을 묶어서 하나의 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게 되죠. 우리 통장도 익숙하죠? 맞아요. 네.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는 통이 아니라 리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리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통장은 아마 들어봤지만 뭐 진짜 통장의 약간 뭐 실질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기엔 참 어려운데 이장은 이장은 또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그쵸. 리더라고 확연하게 우리가 더 바뀌는데 이 동 단위로 오면은 통장이 이장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 읍면 단위로 가면은 이장이 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인 거고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산동은 16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6통 101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면적은 0.8제곱킬로미터로 1제곱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사실 원주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인구는 8,425명. 이게 작년 8월 기준인데 원주에서 중하위권? 맞아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에선 8,400명이에요. 네. 또 좀 줄었어요. 이 8월 기준보다도. 그래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전체 25개 읍면동 중에 15등이었거든요. 15등이에요? 네. 25개 중에 15등이면은 말 그대로 중하위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근데 뭐 13등, 15등 요 사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31명이라고 합니다. 정치 지형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원주시 갑이죠. 이 지역구가. 네네. 원도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재선 박정아 의원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도의원은 여기가 제3선거구인데 국민의힘의 3선 김기홍 의원입니다. 시의원은 이거 다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김지연 의원, 역시 민주당의 초선 김혁성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이병규 의원이 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원주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동으로서 동쪽은 중앙동, 남쪽은 원인동, 서쪽은 단계동, 북쪽은 학성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지도로 보면은 원도심 어떻게 보면 이 시내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원주의 중심지에 있는 이 중에서도 중심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거야말로 원주의 근본이라는 걸 나타내는 위치로 아니겠습니까? 원주의 배꼽이다? 네. 배꼽치고는 좀 위에 있습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고요. 당연히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인동, 단계동, 학성동이 이제 주변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네. 중앙동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500년의 중심이었음을 방증하는 강원 가명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 500년의 중심이었다 이게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왜냐하면은 가명이 처음 생긴 게 이제 태조 4년인 1395년이에요. 역사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때 뭐 강원도라는 이름도 처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명이 어떻게 보면 도청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도청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도청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강원 가명이 원주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딱
500년 동안 원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895년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또 건립하면서 지방 행정 그 구역을 한 번 더 개편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팔도를 없애요. 근데 그때 이제 팔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강원 가명은 계속 원주에만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500년 맞아요. 동안 이렇게 한 도시에만 가명이 있었다는 게. 네, 지금 뭐 우리 도청 옮기는 거 엄청 진짜 영서의 지역 갈등의 어떤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것처럼 뭐 근데 가명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라도는 뭐 전주에 있거나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뭐 전주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상 가명도 상주에 있다가 지금의 대구 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번이나 두 번씩은 다 옮기거든요. 근데 강원 가명 같은 경우에는 500년 그 기간 동안 계속 원주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주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는 계속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 네네. 중에서도 일산동이 어떻게 보면 수구 지역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의 이름 유래 자체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릉과 원주가 합쳐져서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원주가 좀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름부터.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면 강릉으로 옮기거나 한번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쉽지 않습니다. 아유. 동해안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가기가 또 관찰사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원주가 역사적으로 사통팔달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때는 뭐 특히 더 충주니까. 수로로 이동하는 게 더 특히 용이하고 그랬겠네요. 이랬으니까 더 남한강이 그랬으니까. 흐르는 원주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명이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근데 500년 동안 그 도청 소재지의 역할을 네.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도청 주변이나 시청 주변이 번화하듯이. 네네. 그래서 이 기록에 좀 따르면은 1891년대 가면은 뭐 55동 670칸의 건물이 그 다 강원 가명에 관련된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지금 규모의 가명은 아니고 그렇죠. 네. 거의 뭐 일산동 전체가 다 가명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산동, 뭐 원인동,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중앙동, 학성동까지 다 가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서울의 경복궁도 원래 지금 규모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컸다. 뭐 역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긍정전 이런 되게 큰 건물만 남아 있는 모습인 거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명도 지금도 뭐 선화당이나 이런 행정적 핵심 건물만 남아 있는 그 정도 규모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또 강원 가명이 뭐 문화재적으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가명의 핵심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원형이 좀 잘 남아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뭐 그 가명의 핵심 건물인 선화당 같은 경우가 선화당 그 조선 유명하죠. 시대 때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그 남한 기준으로는 유일한 곳이 강원 가명 선화당이라고 합니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리모델링하고 보강을 다 한 겁니다만은 맞아요. 모습만큼은 변화가 없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다.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면 터도 그 자리인 거예요? 네네. 그런 예전 거예요? 그 자리.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곳들은 그 막 터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뭐 그걸 복원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강원 가명 선화당 같은 경우에는 포정루 그 입구랑 같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곳 다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지정 문화재로 다 돼 있고 네.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도 돼 있고 맞습니다. 포정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특히 선화당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그 선화당 이렇게 써 있는 네, 거 한자로 멋있게 그걸 편액이라고 부르는데 편액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선화당의 편액은 최규하 대통령의 아니 우리 원주 출신 그쵸. 유일한 강원도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께서. 네. 근데 이게 옛 기록에 보면은 그 한속봉이 썼던 게 원래 있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은 도청 소재지였으니까 그 맞아요. 당시에. 근데 그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쓴 선화당이라는 그 편액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980년 3월에 썼다고. 네네.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셨는데 또 그 틈에 아주 또 쓰고 가셨군요. 이거를. 또 원주 출신의 또 핵심적인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 편액을 좀 새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원형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건 약간 뭐 여러 썰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렇게 강원 가명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했고 그 도청에 춘천으로 옮겨졌거든요. 그 네. 1895년에. 그렇죠. 근데 그때 도청의 역할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역설적이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도청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 없애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게 뭐 바꿔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그래서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뭐 도청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거 도청으로 쓰는 건물이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 아니면은 우리 어떤 뭐 근대화 과정이니까 그 시민지기에 그때 이제 그런 건물을 헐고 거기에 뭐 아스팔트로 그러니까 그 시멘트로 된 그렇죠.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게 보통인데, 네, 여기는 도청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했고 뭐 그 이후에는 원주 진위대라고 지방 군대의 본부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일제 시대 때는 헌병수비대가 거기를 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건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도청이 빠져나갔다고 거기를 안 썼던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쓰기도 했고, 맞아요. 어쨌든 500년 동안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게 흔치 않은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문화재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었던 거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용도의 가치가 약간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뭐 반드시 수리해서 뭔가를 써야 된다. 바로 재개발할 필요는 없다. 네. 굳이. 약간 그런 관심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뭐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행히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원도심 일대가 막 폭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부서지기도 했는데, 사실 원주가 뭐 군사도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 때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옛 건물이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근현대 문화유산이 많이 안 남아 있다고 원주에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선화당이랑 그다음에 포종로가 그대로 이 시기를 거쳤음에도 남아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뭐 운명적인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한국전쟁 이후에도 우리 원성군, 원성군청으로 그렇죠. 우리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원주군과 원성군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원성군청으로 좀 쓰였던 건물로. 이게 그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원성군 없는 원성군청? 맞아요. 일산동은 원주군, 원주시였는데 원성군청은 일산동에 있었습니다. 네. 특이한 사례이기도 했는데 계속 활용이 됐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저 아까 나왔던 선화당이라든지 포정루는 계속 그 원형을 간직한 채로 남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유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0년 동안 강원감명으로 쓰였던 역사적인 이 자산인데 보존하자는 얘기 나오겠지. 우리가 이걸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강원감명 복원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그때는 그렇게 되는 보존하자는 거죠. 얘기가 잘 나오는데 그냥 때려 부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하고 사뭇 다르네요. 네네. 어쨌든 결론은 뭐 일산동이 왕년에는 중심이었다 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강원 감영이 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춘천으로 이전했더라도 일산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성군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주시청도 예전에는 여기 일산동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목이 바로 계유에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옛 시청이 있었던 곳으로 계속해서 행정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2007년에 무실동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가 2019년에 들어섰다. 이렇게 개요가 마무리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원성군청도 이곳 일산동 강원 감영 쪽에 있었지만 원주군청과 원주시청 이것도 다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일산동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살펴보면 원래는 저기 중앙동에 있다가 어쨌든 일산동으로 넘어왔던데 이 시청이 그게 한 73년 이쯤에 일산동 이 자리로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원주에 와가지고 딱 기억이 시청이 여기 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예전 원주 분들은 시청하면 사실 일산동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시청 시의회가 다 일산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청의 역할은, 도청 소재지의 역할은 뭐 잃었지만 그래도 계속 원주의 중심의 역할을 일산동이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원도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이 시청과 군청을 중심으로 일산동의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딥하게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역사 항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1914년 원주군의 행정구역이 10개 면으로 확정되면서 일산동은 본부면에 속하였다. 1938년 본부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함으로써 원주읍이 14개 정으로 구분되어 일산동은 상동리와 하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정으로 불리다가 1945년 정을 동으로 개정하면서 원주읍 일산동이 되었고 1955년 원주시 승격과 동시에 일산동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일산동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1945년에 45년에 이제 생긴 거네요. 이제 동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이제 이게 정이 보니까 약간 일제의 그 행정구역 단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도 정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시정촌 이렇게 할 때 맞아요. 그 네. 정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그때는 금정이라고 이 일대를 부르다가 이제 동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이제 일산동이라는 명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45년. 이거 한번 뜻도 설명해 주세요. 일산동 왜 일산동입니까? 이런 거 우리 이런 시간에 한번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명의 이게 유래? 지명이 백운산 줄기가 이렇게 쭉 오다가 우리 남쪽에 있죠, 원주에. 맞아요. 백운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기서 이 인근에서 이 산맥이 일자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한일자 매산자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일산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산이 일자로 이렇게 네. 일산동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니 백운산 저도 백운산 이랬는데 한창 저기 신림 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쪽에 있죠. 이렇게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약간 그 흔적을 조금 거슬러서 좀 상상을 해보면 무실동도 그 산맥으로 쭉 이어져 오고 그 산맥이 일산동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산의 끝자락이 일산동에서 이렇게 딱 일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산동. 아마 지금은 다 도로이고 이래서 네. 백운산 줄기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상상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옛날에는 이렇게 산과 유래된 또 지명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일산동도 그 레퍼토리 중 하나다. 그래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산공원이 있는 그 약간 자그마한 언덕 그게 그냥 일산동 그 일산 그 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름의 유래를 좀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맞아요. 아직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지 않나. 그다음에 상권으로 넘어가면은 딱 3개가 언급되는데 이 상권이 맞나? 상호 아닌가? 롯데리아 원주 일산점, 도미노 피자 원주점, BBQ 치킨 원주 일산점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일산 동민으로서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상권이면은 어쨌든 그래도 지구 단위로는 얘기를 해줘야 그렇지. 되잖아요. 이거는 뭐 상호만 딸랑 3개 언급하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롯데리아는 없어졌는데 맞아요. 내가 좋아하던 곳이거든요. 네. 저희 옛날에 그 롯데리아에 얘기하던 에피소드에서 제가 원주에서 가장 맛있는 롯데리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없어져 네. 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BBQ 치킨은 얼마 전에 갔더니 노랑통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는 지금 없어요 사실. 아니 어떻게 남아 보면은. 3개를 언급했는데 아니 아니, 도미노 심지어 피자만 남아 있습니다. 상권도 아니라 상호로 언급했는데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일산 동민으로서 한번 고쳐주시죠. 네네. 일산동의 이 근본 상권은 어디입니까? 상권. 네.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워낙 그러니까 원도심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뭐 어떤 사람들 중시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시는 일산동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중앙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일산동의 상권이라고 불릴 만한 곳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래도 로데오 거리 쪽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로데오 거리가 저도 자주 가요. 그래도 일산동 중에서 맞아요. 제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로데오 거리라고 명명된 곳 그 양옆으로 뻗어가는 곳까지가 저는 영향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협 사거리와 연결되는 지점. 네네. 그리고 기독병원 쪽과 연결되는 그 회전교차로 쪽. 네네. 그리고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로데오 거리라고 명명된 곳은 그 팻말이 있는 그 사이길이거든요. 그 말은 저기 농협 사거리부터 우리가 아는 그 로데오 그 네, 그 팻말이 간판, 있는 네, 그 이제 약국 자리 거기까지여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요즘에는 그 곳 주변으로 더 많은 상권들이 형성되어 맞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로데오 거리하면 회전교차로밖에 생각이 안 나. 그 기독병원 가는 쪽에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로데오 네네. 거리는. 사실상 그리고 거의 그 명명된 곳은 다 옷가게예요. 네. 언제 명동인가요? 이것도 너무 옛날 예전엔 그랬었죠. 명동도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양옆으로는 뭐 닭갈비집도 많고 음식점도 맞아. 많고. 나도 자주 갑니다. 네. 뭐 얘기하면 나 오악 닭갈비, 뭐 일산 호반 닭갈비 이런 데 자주 가고 춘천 닭갈비도 있고 뭐 네. 그 주변에. 저는 춘천 닭갈비를 좀 자주 춘천 닭갈비도 가고. 맛있고. 네. 그리고 우리 또 늦게까지 옛날 한잔 하시던 분들은 뭐 소양강, 뭐 노다지 뭐 맞아요. 이런 데도 많이 가시고. 쌈짓돈, 뭐 오구오구 다 이런 거 줄줄이 나오거든. 그렇죠. 노다지 또 뭐 원주 노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아름드리도 요즘에는 아름드리도 좀 있죠.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네. 뭐 펍 개념으로 하면 펍투플로 이런 데도 옛날 대학가에 있으니까 저 의대 근처에 맞아요. 있는 쪽으로 많이 그리고 가고. 이 근처에 뭐 낙원템룸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네. 분 아시겠지만 뭐 파스타나 이런 거 팔던 마레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해닐든 부엉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요즘엔 혁신도시로 옮기셨더라고요. 아, 옮겼어요? 네네.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없어졌었는데. 그리고 또 저쪽 그 보건소 쪽으로 가는 길에는 네. 뭐 백다방, 뭐 이디야, 뭐 맞아.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도 이제 네. 들어가 있고. 확실히 뭐 중심 상권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이런 데를 넣어야지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요. 안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근데 또 어쨌든 국인 씨는 예전부터 이제 원주에 또 일산동도 자주 가셨으니까 또 추억도 나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상 어때요, 어떻게 여기? 보면 로데오 거리의 시작을 함께했다고 그러니까. 봐도 무방한데 이거- 왜냐면은 여기가 원래는 로데오 거리로 예전부터 불렸던 게 아니라 그러겠죠. 이런 얘가 거 보통 먹자 골목이었어요. 그냥 이름부터가 먹자 골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지금 언급하는 닭갈비집이 네. 다 이 지금은 옷가게들이 많은 곳에 다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원주 처음 왔을 때 닭갈비 먹으러 갔던 곳이 이 그 로데오거리 안에 있는 닭갈비집이었어요. 그 당시 먹자 골목에 네, 있던. 근데 이게 이제 2003년에 이게 아마 뭐 특색 있는 골목 사업 이런 시범 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이 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뭐 먹자 골목이기도 하고 요 인근이 워낙 뭐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이랬었다 지금보다 보니까 훨씬 더 활성화돼 있을 맞아요. 때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젊은이의 거리로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뭐 젊음의 광장 같은 건가? 그쵸, 그쵸. 운동에 있는? 그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뭐 원주에 그런 그때쯤에 붙여졌던 것 같은 거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 네. 단구동 롯데시네마 뒤편은 뭐 영화의 거리인가? 시네마로드 시네마로드인가? 네, 아마 그런 것도 그럴 있고. 거고. 그다음에 뭐 개운동이었나 봉산동이었나 뭐 물레방아 거리 뭐 이런 것들도 그래도 그건 있고. 좀 전통성이 있어 네. 보이네요. 약간 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 그러면서 로데오 거리로 바꾸면서 여기는 약간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아니 되고. 로데오 거리가 서울에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압구정에 압구정. 맞네. 네. 그걸 그대로 따온 거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문화 행사를 하기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약간 문화로 약간 여기가 네네. 변모에 갔군요. 먹자 그래서 뭐 골목에서. 저희 친구들이 여기서 뭐 노래자랑이나 춤 뭐 그래요? 이런 데 나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추억이 쌓여 계시고. 그러면은 뭐 또 국인 씨는 또 패션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워낙 인싸셨으니까 여기서 옷도 많이 사고 그러셨겠어요. 저 뭐 지금 원주 사람 오래 살았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다 알 뭐 깡통이나 깡통이요? 네. 뭐예요? 그 이게 약간 보세 브랜드인데 옷가게요? 옷가게예요. 깡통이? 네. 근데 뭐 이제 약간 그 기념일들 뭐 소풍이나 아니면 축제 날 이럴 때 되면 다 여기 가서 옷 사는 거죠. 어김없이 깡통이다? 네. 이 국인 씨 세대 분들은 다 알만한.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다른 상권 생각하면은 어쨌든 여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대학가잖아요, 또 나름. 맞아요. 네. 원주 어쨌든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여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그 보건소에서 저기 의과대학 쪽으로 가는 어떤 오르막길 라인. 그리고 또 네네. 단계동 쪽으로 가는 라인. 그쵸. 도로 이름 네.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쪽에도 많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든지 뭐 기계우동 옛날 짜장 이거 참 오래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많이 갔었죠. 네. 기억이 나고 또 그 반대편으로 가면은 또 이제 수라수산이라는 또 횟집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로데오 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이제 무실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맞아요. 있는 네. 이런 데를 또 자주 갔던 기억도 납니다. 뭐 굳이 상권이 아니라 상호를 생각했나. 하여튼 여기가 좀 대학 가기도 하니까 은근히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집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맞아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특히 뭐 일산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목골목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좀 오래된 가게나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 생기는 곳도 은근히 좀 있고요. 좀 힙한 가게들. 네네. 뭐 낙원템 아까 말씀드렸던 낙원템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도 들어가 볼 법하다. 나무위키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더 채워 넣는다면은 또 일산 동민이시니까 여러 곳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거 더 넣어볼까요? 일단 여기 없는 곳 중에는 소로 여행자의 집이 유명하죠.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플입니다. 들어요. 하플. 네, 저도 가봤어요. 여기가 약간 유럽 표현하자면 유럽 가정집 느낌이 좀 난다. 유럽 안 가보셨잖아요. 그 느낌은 알잖아요. 느낌은 우리가 그래도 안 가본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책으로 있어요. 불란서 배운 사람이 더 하다니까. 유럽 타령. 어쨌든 유럽 가정집 느낌. 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감성이 있습니다. 여기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탈리안 음식점이잖아요. 여기 먹물 요리 막 이런 거 맞아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맞아요. 인스타그램 아마 계정을 좀 참고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들로 네네. 기억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용했을 때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용하셔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소로 여행자의 집 하프를 추천해 주셨어요. 들어갈 만하죠 당연히. 맞아요. 자, 그리고 어김없이 카페도 하나 있군요. 네, 여기는 암스퀘어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약간 매거진 W에서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는 곳이라서 막 그때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여기는 에스프레소 바래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그런 스페셜티 원두나 이런 것들을 좀 고급 원두들을 또 취급하고 있어가지고 핸드드립 커피도 여기서 즐기실 수 있고 매달 그리고 이달의 커피라 그래가지고 또 그 달마다만 제공되는 커피들도 있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또 추천을 구인씨가 드리고요. 추천한 일산동 카페군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어디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인데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네. 뭐야? 저희 그때 크리스마스 특집 때 한번 소개했던 벌써 2년이 다 기억인데 돼갑니다. 타레입니다. 타레. 여기 네. 혼밥하기 좋은 일식집으로 그때 소개해 주셨죠. 네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봐가지고. 그때도 간다더니. 고질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 가고 근데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간설동민이었기 때문에 뭐야 무슨 핑계야. 이제는 일산동민이 됐기 때문에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로 여행자의 집, 암스퀘어 커피 로스터스, 타레 이 세 곳을 또 일산동민 구인씨가 또 추천하는 가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주요 시설로 넘어가 볼게요. 나무위키에서 먼저 주거는 아파트들이 이제 쭉 나오네요. 신진 빌리지 아파트 이 1989년 6월에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일산동에서 좀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가 뭐 원주에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의 전형의 모습들과 비슷해요. 한 5층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잠깐 여기 살기도 했었고요. 그랬어요? 네. 진짜? 저 은근 그래도 일산동에도 좀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많으시구나. 네. 그리고 얘가 원흥 2차 원흥이에요? 아파트. 네. 글자가 작아서 원흥 2차 아파트. 여기는 그 지금 원동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이게 92년 6월에 생겼군요. 네, 여기는 그래도 좀 층수가 높은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현대식 아파트에 정말 다세대라는 말에 걸맞은. 네네. 그리고 우보 삼성 아파트 93년 1월에 생긴. 네네. 저도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가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아파트 93년인데 내진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의무화가 된 게 한 2000년대 그래도 한 중후반 이후일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 중개사 분도 여기엔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나온다. 튼튼한 아파트다. 확실히 뭐 삼성의 이름에 걸맞는 아파트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보 삼성 튼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국제 아파트 97년 2월에 세워졌고 스카이빌라트가 2005년 5월이었는데 이게 19세대만 있네요? 이게 뭐지? 여기에 쳐보니까 그 약간 기독병원 후문에 약간 빌라 같은 건물인데 이게 또 뭐 아파트로 분류됐는지 여기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앤숲 2015년 6월에 생긴 여기도 24세대인데 이것도 아마 비슷한 빌라 지역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유명하죠. 원주 두진 하트리움 시티 2019년 5월에 생긴 509세대. 왜 9세대가 근데 여기가 약간 그런 오피스텔 형태의 그 1인 가구들이 머무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대가 아마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LH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청년 매입 임대주택 1인 가구형으로 여기 두진 하트리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쪼개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들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은 사실 이 두진 하트리움이 지금 들어선 이 아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이 자리가 원래는 저기 시청이 있던 자리인 거죠. 맞아요. 원주시청 2007년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무실동으로 옮기기 전에. 저는 사실 무실동 시청이 아주 익숙한데 그 의리의리한 자태가 사실은 지금 두진 아트리움이 있는 그곳에 지금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그쵸. 구시청이 있었다 시의회와 함께. 저는 그 당시가 기억나고 그리고
그 시청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약간 원주의 흉물이다. 아 그래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원도심의 풍광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뒤에 있는 뭐 산들이 다 보이는 풍경이었는데 고층 건물의 고질적 약점이죠. 고층 건물이 갑자기 들어서니까 그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제약이 생기는 거죠. 한국은 원래 이 스카이라인 신경 안 쓰고 막 짓기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고 저는 사실 원주에 처음 왔을 때 여기가 한동안 그냥 공터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됐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2019년에 어쨌든 뭐가 이렇게 들어서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진 하트리움이고 지금은 약간 일산동을 거의 상징한 랜드마크화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으로 넘어가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일산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일산초등학교가 있죠. 일산동의 자랑이죠. 슈화를 이곳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보낼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일산초 뭐 잘 모릅니다만은 당연히 학창 시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야구로 유명하지 않나. 맞아요. 여기가 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가장 뭐 잘하는 초등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또 국인 씨가 응원하는 이 LG 트윈스의 자랑 함덕주 선수가 또 여기 출신 아닙니까? LG 자랑인가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이 한화에 있다가 지금은 기아로 간 변우혁 선수도 일산초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변우혁 선수가 또 지명될 때 일산초의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제2의 김태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일산초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학성중이 있습니다. 네, 학성중학교인데 학성동이 아닌 일산동에 그렇네. 있다. 아이러니하네. 네. 이 학성중이 지금 이제 남녀 공학으로 된 거죠? 맞아요. 원래는 남고였죠? 네네. 남중이었는데 남중이었는데 지금 공학중학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슈아가 원래는 일산초 나오면 보통은 일산동에 거주하는 여하고들은 원주여중을 갔었거든요. 제가 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 거리가 있나요? 그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학성중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슈아가 학성중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그렇네. 그리고 원주고까지 노리시잖아요. 남녀 공학 전환된 원주고까지 진학을. 벌써 계획을 그리고 계신다. 하여간 학성중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는 없고요. 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교육기관들은 있고 주변 시설. 역시 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영서권을 통틀어서도 그럼요. 가장 건실한 또 이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뭐 원주시청이나 원성군청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렇죠. 강원도뿐만 아니라 영서 지역 그리고 경기도 아니면 충청도에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영동 지방에서도 급하면 이 기독병원까지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헬기 띄워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만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보다 급이 높다. 몰랐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부 거점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급이 더 높게 있는 것이 뭐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원주의과대학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주시 보건소도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 사거리에 있죠. 그리고 YWC 원주 YWCA 강원가명 일산동 성당 그리고 원주 제일교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원주 제일교회가 엄청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은 맞아요. 여기도 되게 약간 원주 기독교의 상징적인 약간 곳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병원 옆에 있는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산동이 예전부터 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 또 세속적으로 표현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만큼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예전부터 원주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는 거죠. 1905년에 세웠네. 미국의 선교사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영서지방 최초로 설립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라고 합니다. 감리교회가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원주에 특히 비율로 맞아요. 보면은? 그리고 원래 보통 보면 그 뭐 이것도 역사를 그래요? 이게 종교 종파가 역사로 많은데 보통은 장로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요. 근데 원주는 조금 특이하게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감리교 신자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제일교회도 그러한 뭐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감리회 어쨌든 영서지방 최초의 교회다. 원주 제일교회가 있고 여기 원주 유치원이 있는데 이 100년이 넘은 유치원이라고 또 돼 있네요. 1916년에 개설돼서 네. 교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산동 하면 생각나는 거는 원일로 농협사거리가 뭐 시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또 이게 여기서 또 집회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원주가 집회할 곳이 많이 없어요. 요새는 사실 요새는 원일로에서 잘 안 하고 저기 시청 앞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시청 쪽에서 많이 하고 아니면은 저 원주 의료원 사거리 쪽, 네네. 동보 노빌리티 타워 있는 그쪽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또 워낙 여기가 또 중심가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원일로 농협 사거리에서도 했었고 옛날에 저 SRF 반대 시도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해서 봤던 기억이 나고 집회 메카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일산동도 일종의 워낙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 길을 거쳐서 많이들 가니까 기독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가는 분들도 여기 농업사거리를 거쳐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좁아. 네. 좀 힘듭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 버스 정류장 부구대는 또 잠깐 또 MP 원주의 주요 NPC 중 한 분이시 예수를 믿어라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네, 이 목소리 들으면 다 아시죠. 네. 받으시면 고마워. 이렇게 또 아주 하시고 젠틀하신 네. 또 예수를 믿어라 선생님도 많은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워낙 또 메카에 계시기 때문에 중심지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일산동은 교통의 중심지다. 원주가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 사통팔달의 원주 안에서도 사통팔달인 곳이 일산동이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대부분의 버스가 이 일산동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개요에서도 봤듯이 뭐 남서 그러니까 남북 동서 여기에 주요한 동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디든 가기 좋아요. 맞아요. 사실은 일산동이. 그런 점에서 원도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 곳은 본래 군인극장이 있었고 원래 군인극장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지하상가 사거리 그쪽에. 근데 여기가 뭐 보건소 자리에 있었던 건 조금 그 군인장이 생긴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956년 1월에 중앙동에 개관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57년에 화재로 이제 전소된 이후로 58년에 1년 만에 재개관됐다고 이제 소식이 있는데 아마 이때 일산동에 세운 게 아닌가. 1958년에. 네네.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 만든 거긴 한데 민간인 출입도 허용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네. 이름은 군인극장이지만 군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상업극장과 다르지 않게 운영됐다고 합니다. 아마 원주에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도 많이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단관극장 이제 역사를 정리할 때 꼭 같이 들어가 있는. 저희 아카데미 극장 얘기할 때도 사실 군인극장 얘기했어. 네네. 근데 여기는 다른 단관극장과는 다르게 좀 이르게 극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해요. 한 1980년에. 그래요? 네, 극장 운영을. 공화국의 시작권. 약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군인 복지회관으로 쓰이다가 원주시가 92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동안은 시 지경의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나무위키 그 다음 대목인데 원일 프라자로 재건축하여 영화관을 포함한 멀티플렉스로 짓고자 하였으나 IMF 사태로 철골만 남은 채로 10여 년간 방치되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96년에 극장 건물이 철거됐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때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97년에 대우가 참여해서 이런 상업 목적의 민간 합동 사업으로 시작한 게 원일 프라자. 원일 프라자라는 거를 어쨌든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영화관을 포함한 멀티플렉스를 여기다 넣고 하여간 의리의리한 뭐 상업시설을 갖춘 좀 빌딩을 짓고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걸 여기다 이제 해보겠다. 중심지였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IMF 터져가지고 대우가 하여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철골만 남은 채로 방치됐다. 이게 원주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게 저도 이 폐허가 기억이 나요. 오래 방치됐던. 네네. 그래서 국인 씨가 올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던 상태였던 거죠. 맞아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장을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이걸 보기도 했어요. 교과서에 나왔다. 네.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당연히 안 좋은 사례로 나왔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밑빠진 독상 있었어 옛날에. 네. 그거 그거 이제 세금 그냥 퍼부은 거. 수상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 한 켠에 약간 사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에요. 지금 찾아보니까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은 84억 원을 낭비했고 매년 4억 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네. 이에 시민행동과 원주시민센터는 원일프라자 건설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원주시 시장 김기열에게 29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이거 맞네. 받았어. 받은 게 맞네요. 교과서에 실릴 법하네요. 네네. 그 당시 84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거 최근에 시민정치 아카데미라고 그 원주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그 강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네네. 이 사례가 나와가지고 봤었는데 원주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된 사례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문제가 컸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아카데미 극장도 행정사무조사 하려다가 불발됐는데 약간 역사상 최초로 가동되었고 그때 막 김기열 시장도 불러가지고 막 따지고 그랬더라고요. 시의원들이. 그때 얘기 듣기로는 이게 그거잖아요. 원래 대우가 이제 민간 협력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IMF 때문에 자금 조달 안 되고 이러니까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원주시는 공사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 소송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거칠게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계약서상에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계약을 허투루 맺은 거죠, 애초에. 그리고 이 원주시가 시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야. 대우가. 절차상에 문제가 또 있었던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원주시가 오히려 대우한테 그동안 대우가 냈던 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물어줘야 돼가지고 84억을 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지체됐던 맞아요. 것들까지도 다 원주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세금 낭비 네네. 사례로.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고 전국적으로 망신이었다. 이런 얘기. 이게 일산동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보건소로 아주 번듯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했어. 돈은 돈대로 썼지만 네. 뭐 마무리는 뭐 잘 됐다고 하면 잘 된 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흉물인 것보다는 낫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영화관이 들어온다 이랬었는데 시는 이제 건강문화센터로 준공을 해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보건소도 이때 넘어오고 뭐 여기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곳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된 공공을 거죠. 위해서는 뭐 잘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면은 새 단구동에 롯데시네마가 들어서자 일산동을 비롯 구도심은 치명타를 입는다. 그 후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되어 명륜 1동의 제2청사와 같이 있었던 보건소를 이전해 와서 지금에 이른다. 그러니까 원래 명륜 1동에 있었군요. 보건소가. 맞아요. 그전에는. 지금 그 보훈 그 공단 보훈 병원? 그 보훈회관 있는 데죠. 보훈회관. 네. 주차장으로 쓰죠. 거기도. 맞아요. 네. 딱 그 자리에 보건소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전에 와서 지금 지하상가 사거리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문장 롯데시네마 단구동 롯데시네마는 결국 뭐 저희도 아카데미 극장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원주의 어떤 5개 단관 극장의 맞아요. 어떤 몰락을 또 하나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죠. 네네. 그러면서 구도심에 있었던 뭐 시공관이라든지 아카데미 극장이라든지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원주극장. 원주극장이라든지 문화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이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타격을 입으면서 차례로 사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원도심이 원주의 뭐 문화, 생활,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기능이 이제 바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단구동으로 어쨌든 옮겨갔고 네네. 영화적인 기능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요거는 나무위키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 원주가 또 저항 실천의 도시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유신 항쟁의 어떤 거점 어떻게 보면 원주 캠프라고 옛날에 불리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성지 중 하나로 맞아요.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6월 항쟁도 이 원주에서 크게 한번 벌어졌었는데 그 중심지가
이 일산동의 지하상가 사거리였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서울에 서울시청과 광장이 있다면 원주에는 이 지하상가 사거리가 있다. 그렇죠. 정도죠. 예전에는 원도심이 뭐 계속 저희가 언급했지만 생활의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곳을 찾았고 그곳이 지하상가 사거리였던 거죠. 이때도 지하상가가 있었나요? 근데 제가 이때는 잘 몰라서. 이때 생겨가지고 여기가 특히 더 이 사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계셨지만 그때는 여기도 일종의 작은 먹자골목처럼 네네. 먹을 거 그러니까 가게도 있고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항쟁 당시에도 더 많았고 제가 다녔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 기능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여기 원고에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6월 항제 독재타도 맞아요. 호원철폐를 외쳤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여있던 이 시기가 그 6월 항쟁 한창 진행되면서부터 그 19일부터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민 대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대요. 그래요? 네. 원주 공론장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 원주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념해서 지금 그 보건소 앞에 6월 항쟁 표지석이 설치됐다고 해요. 맞아. 네. 이런 걸 이제 기념을 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6월 항쟁 기념식 올해 갔었었는데 원주에서 했던 거 그때도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생한 증언도 좀 들을 수 있었고. 네네. 어쨌든 이 사진으로 봐도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또 요 때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뭐 기독병원 사거리나 그런 인근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고 뭐 이제 만약에 뭐 경찰이 잡으러 오면은 기독병원 안쪽으로 뭐 대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인근이 계속 어떤 이런 저항을 상징하는 거리로도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민주주의적으로도 좀 일산동을 조명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네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나무위키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좀 일산동에 대한 이야기로 좀 끝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인 씨는 일산 동민이시니까 일산 동민 입장에서 일산동은 좀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살면서 느끼는 건 좀 조용한 동네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우보 삼성이 조용한 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있긴 한데 저기 원일로 농협 사거리를 조용하다고 할 수 없잖아. 너무 일반화라서 주택가는 다 조용해요. 아이 그렇지마을도 조용해. 단계동에 있는. 근데 그러니까 딱 거기는 사실은 일산동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중앙동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농협 사거리 쪽은.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산동에서의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좀 조용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원주 의과대 학생들도 시끌벅적한데. 그래요. 일단 뭐 그렇다니까 일산동민이.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그 구도심이 약간 힘을 잃어서인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부터 거기가 좀 그럼 주거 단지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 건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어릴 때부터 일산동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도 일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종종 놀러 오고 이랬을 때 보면은 그때는 더 활기가 넘쳤던 동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지금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았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더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살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다시금 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일산동에 살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원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확장 개발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무실동에 시청 지어지기 전에 뭐 그때 이미 혁신도시도 없었지. 맞아요. 그 외곽으로 가기 전에 원주에 중심지라고 갈만한 곳이 일산동, 중앙동 뭐 이쪽 부근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발전돼 왔던 거죠. 이렇게 집적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게. 그 당시에 컴팩트 시티라고도 부를 수도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외곽으로 확 확장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확 퍼져버릴 수밖에 없는, 밀도가 순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낙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 네네.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원도심 뭐 일산동도 포함해서 이 쇠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상가들도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네네. 보이기도 하고 예전과는 분명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쭉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뭐 도청도 있었고 시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었고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곳으로 다 최신 시설들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좀 영광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 다른 원도심이랑은 조금 일산동이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원도심이 쇠락하고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일산동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래도 약간 기회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기독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서권 최대 규모의 병원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그 인프라라고. 그럼요. 요즘도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처럼 이 정말 지역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네. 세브란스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기독병원이라도 맞아요. 있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두진 하트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기독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주지로. 네네. 근데 그리고 일산동 그 기독병원 뒤쪽에 이런 빌라 단지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용도로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상권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곳이 쇠락하는 속도를 계속 좀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증축하잖아요. 맞아요. 세브란스 기독병원. 새 병원 건축이 2028년 이제 완공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까지 이제 완공되고 나면은 뭐 더 인원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확장될 테니까 그런 점 어떻게 보면은 원도심의 다른 어떤 동들에 비해서 일산동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네. 든든한 그래도 인프라가 아직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보건소도 있으니까 계속 와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공과 어떤 민간의 보건의 거점에 민관 협력을 원일 프라자가 이루지 못했던 민관 협력을 이렇게 이뤄내는 것인가. 어쨌든 보건 의료 좀 중심지네요, 원주. 그렇죠. 그거를 좀 테마로 계속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도.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기독병원 앞이나 로데오 거리까지도 저는 약간 그런 기독병원에 오는 사람에 맞춘 약간 그런 상권으로 조금 변화해야 생존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산동을 나무 위키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일산동은 저도 자주 가는 곳이고 국인 씨는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원래 아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뭐 새삼 새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좀 많고 그래서 할 얘기 거리가 그나마 좀 있지 않았나.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초반에는 이렇게 좀 동단위로 가면서 아는 곳들 얘기로 좀 이렇게 아는 척도 하면서 보충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식으로 해보고 나중에 이제 막 귀래면 불온면 가면 모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읍면동전 일산동 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제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버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주 버스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버스 타는 입장에서 같이 알아보는 느낌으로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고를 써봤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너무 많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마 한 주에 다 못하고 2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맞아요. 순서 2주로 나눠가지고 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원주 버스관에서 할 말 있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29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